대체 나무의 어떤 부분이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걸까요? 객관적으로 보자면 싹을 틔우고 성장한다? 오직 그뿐입니다. 그리고 도시에서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거나 공기를 맑게 해주고 야생에서는 새와 동물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줍니다. 하지만 그런 나무 자체에 재밌는 부분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도 나무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게 되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토픽은 나무에서조차 재미를 찾아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유칼립투스. 야생 유칼립투스 대부분은 호주와 태즈메이니아, 뉴질랜드에만 존재하고 있고 북반구에 자생하는 것은 단 한 종뿐입니다. 근데 그 한 종류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존재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파푸아 뉴기니 등 열대지방에 자라고 있는 레인보우 유칼립투스는 마치 화가가 인공적으로 물감을 칠한 듯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젊은 시기에는 껍질이 선명한 녹색을 띠고 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보라, 주황, 빨강, 파랑 같은 색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면 말 그대로 무지개색이 됩니다. 현실에 있는 나무라고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레인보우 유칼립투스 숲을 실제로 보고 싶으시다면 충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엄청난 색상의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은 익숙하지 않다면 눈에 큰 부담을 주어 두통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용혈수. 고대 그리스인이나 로마인들은 용의 피라 불리는 붉은 수액을 가진 이상한 식물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독특한 수액의 근원이 되는 나무가 여러 종류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질이 높고 희귀한 피는 소코트라 섬에 자생하는 용혈수에서만 채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바라보면 아름답더라도 별다른 특별함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반원형의 나뭇가지를 가진 보통 나무처럼 보이는데요. 가까이 다가가면 상당히 특이한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나무 줄기가 계속 피를 흘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특이한 무늬의 나무라면 전설이나 신화를 갖고 있지 않는 편이 더 이상할 것입니다. 소코트라 섬에 가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먼 옛날 섬에 살고 있던 무서운 용의 피가 어떻게 나무 속에 흐르게 되었는지 자세히 알려줄 것입니다. 그 밖에도 소말리아나 예멘, 에티오피아 등의 이웃 국가에도 이 용혈수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캐논볼 트리, 포탄나무. 카리브해의 섬들과 남미, 인도의 일부에서 자라는 포탄나무. 인도인들에게는 정령의 나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포탄나무라는 평범한 이름은 유럽인들이 붙인 것입니다. 개화 시기에는 아름다운 붉은 꽃이 나무 곳곳에 흐드러지게 피어납니다. 그리고 꽃이 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여기서부터가 재밌습니다. 열매가 열린 포탄나무를 보면 식민지에 왔던 유럽인들이 왜 그런 이름을 지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열매 자체도 매우 크고 단단하고 무겁습니다. 그러니 익어서 바닥에 떨어지면 그 소리가 마치 대포 소리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현지인들은 어떻게 잠을 자고 있는 걸까요? 아무튼 이 포탄나무 숲을 걸을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굉음에 귀가 멍해지는 정도라면 문제 없지만 열매가 머리에 떨어지면 그야말로 대참사이기 때문입니다. 울레미아. 지금까지 소개한 화려한 캐스팅에 비해 울레미아는 어쩐지 흔한 침엽수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 시시하게 느껴집니다. 식물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냥 조금 이상한 전나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나무는 다른 동료들에겐 없는 자랑스러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믿겨지지 않는 그 나이입니다. 무려 공룡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나무입니다. 쥬라기 시절 올레미아는 오늘날 참나무나 소나무처럼 지구상에서 가장 흔한 나무 중 하나였습니다. 이후 고대식물 연구자들에 의해 이 나무의 흔적을 간직한 화석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멸종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1994년 뉴사우스웨일스주 국립공원 보호구역의 관리국 직원이 시드니 인근 울레마이 공원을 돌아다니며 울레미아 백구루를 발견한 것입니다. 독립된 숲에 있는 울레미아의 수령은 약 50에서 180년으로 추정되었지만 숲 자체는 1억 4,500만 년 전에 멸종된 쥐라기부터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비교를 위해 예를 들면 티라노사우루스의 가장 오래된 화석은 약 7천만 년이 넘은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된 시대에서 살아남은 식물인지 감이 오시나요? 생명의 나무, 중동 바레인. 나무가 단순히 크다고만 해서 관광명소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관목조차 살아남지 못하는 사막에서 400년째 자생하고 있는 나무가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충분합니다. 주위 수십 킬로미터를 둘러봐도 그 이외에는 한 그루의 나무도 나 있지 않습니다. 수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나무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체 어디서 나타났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현지에서는 샤잘라트 알리 하야트, 다시 말해 생명의 나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나무가 서 있는 곳이 과거 에덴 동산이 있던 자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생명의 나무는 차로만 갈 수 있습니다. 바레인의 사막을 달리는 장거리 드라이브에 견딜 수 있는 차종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가기는 힘들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는 풍경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북미 사시나무 숲 판도. 북미 사시나무는 미루나무의 일종으로 북미에서 가장 흔한 나무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주 보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나무라도 때론 예상치 못한 놀라움을 안겨줍니다. 바로 판도라 불리는 미국 사시나무 굴락입니다. 유타주에 있는 이 굴락은 떨리는 거인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1968년에 삼림 생태학자 버튼 번즈가 이 숲의 정체를 밝혀냈습니다. 놀라운 점은 판도에 있는 사시나무는 각각 따로 자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뿌리를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무려 43헥타르에 이르는 광대한 토지에 걸쳐 펼쳐져 있습니다. 떨리는 거인은 수나무이기 때문에 자손을 남기거나 증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오래된 나무가 마를 때 뿌리에서 다시 어린 나무가 자라나며 성장합니다. 판도의 총 중량은 추정 약 6,000톤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무거운 생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시에 이 군생림은 대략 8만 년 전부터 존재하였고 끊임없이 살아오고 있는 가장 오래된 생명체이기도 합니다. 소나무 무두셀라. 판도가 하나의 생명체로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나무 군락이라면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 소나무는 개별 개체로 존재하는 나무 중에서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소나무의 수령은 무려 4,849년, 기원전 2831년 발화했다는 사실을 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거의 같은 세대입니다. 한편 이 무두셀라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나무라는 점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칸다나비아 사람들은 올드티코라고 불리는 독일 가문비 나무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수령은 9,000년 이상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뿌리의 나이입니다. 게다가 오래전에 시들어버렸고 지금 그곳에 실제로 자라고 있는 나무의 수령은 불과 400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에 비해 무두셀라는 지금까지도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뿌리도 다 살아있습니다. 세코이아 삼나무 히페리온. 나무 특집의 마지막은 살아있는 나무 중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로 캘리포니아주 북부 레드우드 국립공원에서 자라는 상록수 세코이아입니다. 그 높이는 무려 115m 이상. 2006년 이 나무는 자연주의자인 크리스 애킨스와 마이클 테일러 씨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히페리온은 같은 종류의 나무 기준으로 봐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높은 나무입니다. 나이도 꽤 오래된 나무로 수령은 600에서 800년으로 추정됩니다. 옆에는 헬리오스와 이카로스라고 하는 젊은 동생들이 서 있는데 현재 히페리온의 성장이 멈춘 반면 동생들은 매우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라면 곧 추월당할지도 모르겠네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번 목록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나무의 놀라운 세계를 돌아보는 여행은 끝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영상을 만들었을 때처럼 여러분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아직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부탁드립니다. 채널 구독 시 종 모양 버튼을 눌러 알림을 켜두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